안녕하세요. 코인 즐겨찾기의 윤송아입니다. 넘쳐나는 암호화폐 정보 속에서 무엇을 챙겨봐야 될지 머리 너무 아프셨죠? 그래서 저희가 알짜배기 소식들만을 골라봤습니다. 저희도 즐겨찾기 해주실 거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이영식 씨가 준비한 금주의 코인, 그리고 칸트의 차트 분석,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코인 진단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우선 핫코인부터 만나보시죠. 코인 즐겨찾기의 코너 속의 코너, 이영식의 핫코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영식이가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해 딱 한 가지 코인만 가져왔습니다. 여러 개의 코인보다는 코인 하나를 딱 집어서 아주 딥하고 깊게 얘기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한 핫코인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영식이가 오늘 픽한 코인은 바로 바스 아이디입니다. 자, 바스 아이디 이름에서 어떤 느낌 오십니까? 뭐 아이디, 로그인, 인증, 바스, 버스, 파스 많은 부분이 연상이 되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인증 정보들입니다. 그 인증 정보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바스 아이디입니다. 형님, 누님들이 포털 사이트나 게임을 이용할 때 아니면 인터넷으로 등본을 발급받을 때, 인터넷 뱅킹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분양받으러 가요. 근데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로그인에 필요한 아이디, 패스워드 또는 공인인증서 요청까지. 그 정도만 해도 복잡하고 귀찮은데 혹시라도 내 정보가 해킹돼서 어딘가 돌아다니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이디, 패스워드가 유출되어 내 SNS 계정을 멋대로 해주고 다니지는 않을지, 또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겨갖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일부 개개인들의 정보는 자신이 가보지도 못한 국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걱정거리를 확실하게 해준 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바스 아이디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바스 아이디를 픽한 이유는 크게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분리분산 조합, 노 데이터베이스 인스턴트 액세스. 차근차근 하나씩 까보자고요. 먼저 분리분산 조합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즉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등 인증 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수천 개의 조각으로 암호화하여서 분리분산 저장을 하고 인증이 필요할 때 특정의 키값을 통해서 조합하여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두 번째로, NO 데이터베이스,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바스 아이디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즉 그 어디에서도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정보나 데이터가 유출 또는 해킹되는 것은 어디엔가 한 곳에 데이터가 집합되어 있어서 여기를 해커들은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스 아이디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이나 기타 장비들, 인건비 등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트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편의점 가면은 여러분 만나시는 그런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자, 액세스, 즉 일회성 인증. 개인 정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잘게 쪼개서 암호화되어서 분산 저장되고 원본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없지만 인증이 필요할 때 본인의 지문 같은 생체 정보가 입력되면 일회성으로 빠르게 조합해서 처리합니다. 정말 안전하고 편리한 기술입니다. 자, 여기까지 형님, 누님, 동생들 이해한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와! 이해가 안 가시는 분 계시다고요? 자, 그럼 영식이가 해킹을 당한다고 가정하고 바스 아이디의 강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 아이디를 만들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복구에 필요한 이메일 정보까지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해커에게 해킹을 당했네.
제가 수년간 노력하고 투자했던 제 아이템 그냥 홀랑 어딘가로 날아갈 걱정에 잠을 못 자요. 자 들어가봐. 있나? 다행이다. 잠깐만. 좀 있나? 여러분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 이때 이 게임 사이트가 바스 아이디의 인증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어떨까? 해커는 바스 아이디의 전체 블록체인 퍼블릭 네트워크의 수천 개의 노드들을 갖고 있는데 인증 정보에 대한 조각을 전부 찾아내는 뛰어난 능력자여야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정보가 맞는 것인지 조합하여 인증을 처리하려면 제 스마트폰도 동시에 해킹해서 지문 정보도 가져야 돼요. 해커는 최종적으로 어디엔가 있는 특징의 키값을 찾아내야 한다고요. 그 키값과 제 지문 정보의 암호화된 키값을 대조시키고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가능한 해커가 과연 있을까요? 아니면 노력에 비해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요? 저는 차라리 그 노력으로 아이템을 사는 게 더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님들, 이건 바스 아이디 관계자에게 살짝 드린 얘기입니다. 지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KYC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 탈중앙화 거래소, 일명 덱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스타비트라는 거래소와 그런 KYC를 상용하기 위한 협약도 있었다고 해요. 바스 아이디의 비즈니스 관계와 팀 역량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볼 때 누가 나오냐부터 물어봅니다. 맞죠? 코미디 프로에 이형식이 나오면 보고 안 나오면 안 보고 그런 날이 와야 되겠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바스 아이디는 데이터베이스 기업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는데 독일의 유명 데이터베이스 기업 슈버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인 다코노미와 유명한 게임이죠. 리니지 M의 대만 퍼블리셔. 게임과 페이먼트 관련 대형 기업인 대만의 감마니아 그룹과도 데이터베이스 관련 제휴를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파트너를 발굴하고 공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 부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포스 그래픽 카드 유명한 리드텍의 임원, 그리고 한국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시자 전 한글과 컴퓨터 대표님인 전하진 위원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영식이가 픽해온 바스 아이디 어떠셨습니까? 바스 아이디 꾸준히 노력해서 새롭고 안전한 인터넷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형님, 누님, 동생들, 벌써 불금입니다. 금요일이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월화수목 금토금. 금방 만나겠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트입니다. 칸트의 차트 교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할 때 차트는 어떻게 이용해서 매매를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부터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까지 좀 유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아마 차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매매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차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법부터 짚어보려고 하니까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실 수 있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오른쪽부터 살펴보시면 가격표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는 날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차트는 캔들 차트라고 불리는 차트인데 빨간색은 양봉을 뜻하며 파란색은 음봉을 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확대 축소로 이렇게 차트를 크게 보실 수도 있고 작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두시고요.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시간봉, 또 차트의 종류, 지표의 종류, 보조지표의 종류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클릭해서 보면 여기 이렇게 1분봉부터 3분봉, 5분봉, 4시간, 1일, 1주, 한 달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간에 따라 설정한 시간에 따라서 캔들 하나당 의미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 캔들 하나당 의미하는 게 1시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4시간 봉 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캔들 하나의 시간이 4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 캔들들이 매수 매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여부도 체크해 보시는 게 차트를 보실 때 처음 시작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이시면 캔들 차트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차트의 전체적인 설정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캔들 차트와 바 차트, 종가선 차트, 삼선 전환, 그리고 PNF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캔들 차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와 함께 진행하실 때는 캔들 차트를 이용하게 될 것 같고요. 바 차트나 종가선 차트, 기타 여러 가지 차트 같은 경우는 참고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난이도의 수준이 꽤 높기 때문에 저와 함께 진행하실 때는 캔들 차트로 같이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메인 지표라는 것을 보시면 이제 이동 평균선, 일목균형, 볼리저 밴드, 그리고 파라보릭 SAR, 여기 엔벨로프, 그물 차트, 그리고 매물 분석도라고 하는 지표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본인의 관점에 따라 본인이 좋아하는 지표를 설정하셔서 찾아보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 위에 캔들 차트 위에다가 보실 수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차트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매물대의 위치라든지 주가의 흐름이라든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볼리저 밴드 역시 비슷한 개념으로 본인 관점이 본인의 취향에 맞게 지표를 설정하셔서 차트를 분석하실 때나 시장의 흐름을 유추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네 번째 보조지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메인 지표처럼 시장의 흐름을 같이 따라다닐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 MACD, 슬로우 스토캐스틱, 패스트 스토캐스틱, RSI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메인 지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취향과 관점에 맞게 이렇게 클릭하셔서 시장의 흐름을 유추하거나 분석하는데, 그리고 본인의 매매에 참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지표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랑 같이 계속 진행하면서 꾸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은 차트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트의 U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피드백 남겨드리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칸트의 차트 교실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코인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최종 진담? 아니죠. 코인 진담 시간입니다. ICO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IEO 약간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요즘은 IEO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EO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게스트 분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협회 신근영 협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신근영입니다.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협회는 한 160개 되는 회원사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가입해 있고 저는 글로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회사를 하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일로 이렇게 바쁘신지 궁금합니다. 원래 블록체인 세계에 들어오면요, 블록체이너가 되거든요. 블록체이너가 되고 나면 자기 삶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엊그저께 집사람한테 경고가 날라왔습니다. 그냥 문자를 넣었는데 답이 한마디입니다. 딱 흥. 잘못하면 이제 잘릴 것 같아서 이제 되게 걱정이 되는데, 지금 요즘 아주 많이 바쁜 거는 이제 주말마다 일요일도 없이 열리는 미덕, 회원사가 160개나 되다 보니까 참석을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그거보다 더 바쁜 거는 이제 ICO 시장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갖다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한 게 IEO인데, IE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 협회가 주축이 돼서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암호화폐 센터하고 같이 지금 이제 그 초안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바쁩니다.
네, IEO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게스트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스카이메도우 파트너스의 한인수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한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벤처 캐피탈과 비슷한 회사인데요. 주로 이제 블록체인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매우 뛰어난 프로젝트,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투자 회사입니다. 만든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 자문도 구하고 조언도 구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카이메도우 회사는 어떤 곳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처 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또 뭘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시켜드릴 분은요. 정말 핫하신 분입니다. 유튜브계의 유재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펀키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서도 뵙네요. 비트 고수 스펀키입니다. 오늘 여기 원래 코인 넘버 원이었는데 즐겨찾기로 바뀌어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방송을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은 이 하락장을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과 버티면서 약간 한강 방지 방송하기로 좀 알려져 있는데 불장이 올 때까지 다들 잘 버틸 수 있도록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불장, 네, 으쌰으쌰, 네, 시작부터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크를 나눠볼 텐데요. 며칠 전에 제가 협회장 기사를 하나 봤어요. 한 인터뷰에서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ICO 프로젝트 99%가 망할 것으로 본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가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근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협회에서 많은 회사를 이제 만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ICO를 한 기업들이 이제 돈을 이더리움으로 받았습니다. 투자를. 근데 이더리움이 150만 원까지 갔다 지금 2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았을 때는 500억, 300억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그대로 돈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맞춰서 조직하고 인력을 다 구축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5분의 1 토막이 나다 보니까 고정비는 이제 그대로 들어가고 이제 돈은 이제 줄어들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개발 속도는 늦고 거기다가 이제 ICO 시장이 죽다 보니까 신규 자금 유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파악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새롭게 ICO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돈이 안 모입니다. 500명, 400명을 모아놓고 이제 미드업을 해도 몇 억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ICO가 진행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간 사람, 나중에 ICO 할 때 돈 받는, 이제 매입하는 사람의 가격 차이가 많게는 50%씩 나고, 그게 이제 어드바이저들이 이제 받은 코인을 갖다가 마구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회사들이 받았던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ICO에서 500억을 걷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50% 이상은 날아가 버린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현실에 잘못된 방법이니까 제가 오늘 이제 언론에 한 컬럼을 하나 썼습니다만은 덱스하고 ICO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ICO에 의한 자금 조달은 이미 끝난 상황인데 정부는 이제서 이제 ICO에 대한 어떤 규제를 풀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도저히 이제 업계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판단돼서 저희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IEO가 대안이다. 그러니까 IEO라고 하는 거는 ICO보다는 좀 더 발달된, 그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검증된 방법이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저희 지금 코인 즐겨찾기 지금 첫 회 1회인데요. 협회장님께서 처음에 너무 어둡게 얘기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햇살 같은 IEO가 대안이다 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대표님은 협회장님과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 말씀하신 내용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요. 저도 이제 소위 초기에 리버스 ICO 하시는, 보통 자기 기업을 운영하시다가 코인을 만드시는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뵀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는 아직 장이 굉장히 버텨주고 있던 때였는데
고민들을 많이 그때도 하셨어요. 올 한 3월, 4월 때에도. 왜냐하면 이제 코인이 가격이 올라가고 그것을 팔아서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한다는 그 모델 자체가 그분들이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좀 불안한 요소가 있었다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이제 한 2017년 말 18년 초에 한 200~300억 정도를 모은 사장님을 만나 뵀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수준, 다른 비용, 추가적인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이하에 되는 규모의 자금만 자기 그 코인을 개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그때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미 더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찌 보면 그 본질적으로 이제 ICO뿐만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 기업이 출발해서 성장할 때까지 생존율이 높지 않지만 이제 ICO라는 그런 자금 조달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급변하게 됐기 때문에 뭐 99%가 망한다,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네. 생존율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떻게 스펀키님도 동의하시나요? 이게 참 힘들죠, 다들. 저희 회사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40만 원 됐을 때 피눈물이 나고 30만 원 됐을 때 현실 부정하기 시작하고 20만 원이 됐을 때는 뭐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나 이런 아이고, 좀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많은 코인들뿐만 아니라 그냥 암호화폐 종사하는 굉장히 많은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네. 마케팅 액셀러레이팅이 되든 뭐 무슨 어떤 뭐 특정 코인 유통사가 되든 어떻게 되든 굉장히 뭐 많은데 다 어떻게 보면은 수익 자체가 암호화폐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이제 갖고 있었던 팀들은 이제 좀 많이 파산했어요. 사실 지금도 많이 파산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이더리움 100만 원대 굉장히 한 100만 원대 이제 그 크게 펀딩을 받았던데도 네. 그걸 그대로 지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올해 안에 안 끝내면 이제 끝났다 막 그런 식으로 달린 데도 있고 지금 정말 이 시장 자체가 우리 많은 투자가들, 리테일 투자가들도 괴롭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관이라든지 그 모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뭐 시장이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ICO가 좀 기가 막힌 펀더멘털로 버티지 않는 한 아니면 좀 준비가 더 잘 돼 있었던 그런 데가 아니라면은 거의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스타트업이 많잖아요. 사업 네. 경력도 부족한 분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겨내기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ICO가 좀 일명 망한다라고 지금 가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더리움이 크게 하락함의 그 원인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이더뿐만 아니라 다 폭파해가지고요. 뭐 사실 그냥 그거 뭐 없는데 아니면요. 방금 IEO도 좋은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네. 제가 많이 요즘 많이 저한테 문의가 오는 게 있어요. 또 다른 대안이 뭐냐면은 ICO들이 내부적으로 좀 우리 칸트 같은 트레이더를 한 명씩 둬야 돼요. 빨리 좀 팔라고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 좀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그게 없으니까 네. 다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전문가들이 모인 거라서 힘들어서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많이 전반적으로. 네, 저희 코인 즐겨찾기는 아시아경제TV로 방송이 됨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채팅방 댓글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의견을 보니까요. 스튜브님이요. ICO의 대부분은 이더 기반인데 그러면 이더리움이 망하는 건가?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망하는 건가요, 이더리움이? 뭐 이제 망한다는 기준이 투자하신 분들이 투자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 망하는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네. 이더리움에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고 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DApp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망한다는 표현보다는 수익률에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 프로젝트는 계속 간다 하더라도 수익률에는 개인별로 큰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ICO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ICO 시장은 이대로 사라지는 걸까요? 어떨까요? 그 ICO 시장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사라지는 게 이제 거의 당연시되다고 보거든요. 다른 방법이 나오는 거죠. IEO라고 하는 방법인데 그 IEO는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국가마다 보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근데 다른데 저희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IEO에 대한 정의를 갖다 저희가 지금 이제 만들고 있어요. IEO라는 게 뭐다?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IEO를 간단히 말씀드리자 그러면 ICO라고 하는 거는 백서만 내놓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서 어떤 걸 갖다 이룩할 테니까 투자를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을 했다 그러면 IEO는 최소한도 자기 자금으로 어느 정도 가동되는 MVP라고 하는 MVP는 이제 미니멈 비지블 프로덕트란 뜻으로 최소한의 기능이 가동되는 그런 샘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샘플로 하여금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팀들이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면서 자기네들도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걸 갖다 입증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투자를 갖다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이 IEO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IPO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아실 겁니다. 기업이 만들어져 가지고 벤처캐피탈 투자 받고 이제 상장 들어가기 전에 그 대규모로 이제 그 지분을 갖다가 방출을 해서 그 이제 공모를 하죠. 그 공모 방식을 저희는 IEO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할 적에 코인을 만들어서 거래소에서 판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코인을 갖다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거는 그건 토큰 세일이 됩니다. 그건 IEO가 아니죠. 오퍼링이라고 하는 건 공개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장 직전에 코인을 그러니까 MVP를 만들어서 기술력 같은 거 입증하고 조금 더 신뢰를 쌓은 다음에 토큰 자체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IEO라고 보고요. 그리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제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그 암호화폐 지갑 소유자들 이런 어떻게 보면 참여자들이 많이 거래소로 들어와야 자기네들이 상장을 시켜줄 메리트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네 기존 고객들한테 새로운 물량만 더 들어오는 건데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장 직전에 그 토큰을 파는 걸 IEO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에는 또 그냥 남아있는 어떤 리저브되어 있는 토큰을 파는 게 아니고 이걸 팔기 전에 토큰 홀더들한테 사전에 주식회사가 이제 그 상장이 돼가지고 이제 이 유상증자를 할 적에 사전에 이제 그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제도로 이 시장에서 토큰 홀더들한테 우리가 이만한 물량을 추가로 판다 하는 걸 갖다가 사전에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큰 자체도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신주를 배정을 하듯이 기존의 토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온 그 주식시장의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을 하려고 저희가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EO라고 하는 거는 이 ICO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저희가 극복을 하면서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새로운 기존에 이제 그 투자자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추가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아무도 안 하니까 저희 협회가 일단 나섰고요. 3개 단체가 지금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아마 투자하시기가 훨씬 신뢰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CO랑 IEO가 다른 게 ICO는 어떠한 기준이 없었고 IEO는 거래소가 만든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 안에 어떤 심사 기준이 있어서 그걸 통과한 이제 ICO에 대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소에서 하는 거랑은 또 어떤 차이가 거래소는 있는지? 지금도 자기네들 스스로 심사 상장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IEO로 하는 기준을 거래소에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게 생기냐 그러면 이게 어차피 그 거래소 자기네 그 고객들 대상으로 새로운 물량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니까 상장피를 갖다가 과다하게 요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자기네들하고 친한데 자기네들하고 자기가 투자한데 이런 데를 갖다 상장시키는 폐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소의 상장 기준은 상장 기준으로 별도로 하라 그러고 그 이전에 상장 이전에 IEO를 통해서 돈을 모을 때 기준이 되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ICO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이죠. 지금 저희 채팅방에 우쭈쭈님이요. 네, 나머지는 스펑키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라고 올렸는데, 네, 좀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 ICO라는 거는 어디서 규제도 없고 어디서 중간에서 뭔가 잡아주는 것도 없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 회사와 어떻게 보면 투자가가 그냥 다이렉트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을 자극적으로 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투자 유치를 하고 그쪽으로 돈이 좀 많이 몰리고 했는데 사실 이제 법이 없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이상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IEO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거래소가 어느 정도는 이제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좀 아무런 법이 없고 막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래도 이제 거래소가 조금은 좀 그래도 프로젝트를 조금 검증된 것들 좀 잘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많은 투자가들이 되게 VC 공포증이 생겼는데 네. 나보다 좋은 딜로 들어와 가지고 다 던져서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약간 그런 얘기가 많이 도는데 거래소에서 그 부분을 잘 잡아주고 모두가 균등하게 스타트를 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기반을 잡아줌으로써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성공적인 투자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IEO를 많이 이미 참여를 해본 입장에서 네. 아직 실패를 해본 적은 없어요, IEO를. 그러니까 이게 좀 스타트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가 빠르고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 많이 하고 시장을 잘 지켜보면서 좋은 아이템들 찾고 남들보다 빠른 사람들이 그냥 이득을 더 보는 약간 그런 구조로 좀 많이 흘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회장님 말씀처럼 저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IEO를 통하면 ICO의 어떤 안 좋았던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은? 저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내용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 살짝 첨언을 좀 해보자면 네.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사모 시장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말고 공개된 수백 명, 수천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판매할 때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에게 얼마만큼 공정하고 또 게임의 규칙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IEO에 좀 더 약간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장님이 어느 정도 뭐랄까 좀 검증이 된 것들을 더 공개적으로 알려서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역시 어떤 기준이 세워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제 IPO 같은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상당한 많은 정보 공개 요구와 그리고 회계사, 공인중개사의 감사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IEO의 경우에는 아주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 어느 정도 공개된 정보를 스스로 내세워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이제 여기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 정도면 기술적인 검증이 완료됐다라는 합의가 있으면 이 기준이 좀 많은 곳에서 사용되면서 또 소액 투자가 엔젤 투자자 혹은 기관 투자자들 역시 이 기준에 대해서 신뢰를 높이고 또 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약간 리버스 ICO와 조금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맞나요? 리버스 ICO와 좀 비슷한 개념인가요? 아니요, 완전 좀 다르죠. 리버스 ICO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회사의 아이템 자체를 블록체인화 시키면서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약간 리버스 ICO 개념이면 IEO는 그냥 거래소에서 유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가와 어떻게 보면 그 ICO 유치하는 프로젝트랑 다이렉트로 연결고리보다는 거래소를 거쳐서 거래소가 좀 정리해주고 그 투자가들 줄 세워주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그 공평하게 네. 좀 많은 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코인제스트에서도 IEO를 했거든요. 최근에 롬이라는 프로젝트로 IEO를 했는데 그 힘든 시장에서 다 그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초기 투자가들이 다 좀 어느 정도 이득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ICO 가격보다 한참 위에 있고 좀 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 시장에서도 이 정도 성과를 보인다는 것은 좀 시장이 조금 좋아졌을 때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IEO의 장점으로 거래소가 이렇게 엄선을 해서 거래소에 올렸기 때문에 어떤 신뢰감이 이게 확보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엄선이라는 단어, 엄선이 가능할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오전에도 우리 회장님하고 많은 토론을 네. 했었는데요. 과연 그러면은 그 엄선의 기준은 누가 마련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회장님께서 좀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안을 IEO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게 되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또 자연적으로 참여하면서 검증하면서 그 스탠다드 표준을 점점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회장님 아까 말씀해주신 것 좀 부연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예,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IO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겠냐 그러면요. 그 거래소에서 심사를 하는 건 자체 기준에 하는 거고요. 저희가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해외 여행을 갔다 오시게 되면 이제 그 내가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뭐 샀다는 걸 자진 신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 블록체인하는 기업들이 자진 신고하는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회사의 그 임원이나 아니면 저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저기 그 경력이나 학력이 허위가 없다 하는 걸 스스로 체크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기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사항을 스스로 자기들이 밝히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걸 백서에 넣고 그걸 갖다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면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금방 탄로가 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걸 올려놔가지고 스스로 이 스캠이라는 걸 갖다 밝혀지게 될 것 같으면 그냥 퇴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스스로 검증을 하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학력 같은 거 누가 위조했다 그러면 금방 저기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고소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그 바로 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거래소에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기준에는 퇴출 기준까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항일 때는 경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나올 때는 퇴출 이런 것까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스스로 지켜라. 저희는 표를 만들어 놓고 각 기업이 스스로 체크해서 저희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할 건데요. 이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것 같으면은 ICO 준비하고 있던 기업들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이제 공개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15억까지는 돈을 갖다 모집할 수 있는 그걸 갖다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5억까지는 ICO 기준 같이 똑같이 누구나 사업계에서만 가지고 모집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0억까지는 최소한도 MVP 만들고 어떠한 심사를 받고 이런 어떤 기준이 넘어섰다는 거. 그다음에 100억 이상 큰 자금을 모을 때는 IPO 하듯이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저기 그 회계법인의 어떤 저기 그 검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공개돼야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IO가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우후죽순 좀 ICO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이 탈중앙화된 시장에서 거래소에 혹시나 IO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많은 힘이 실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또 다른 중앙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스펑키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저는 되게 현실적이에요. 네. 저는 탈중앙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사실. 고객 서비스도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네. 보면은 캐시플로우가 약해가지고 서비스가 좋아질 수 없는 플랫폼 자체가 그런 거를 맞이하기는 전 인류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아직 중앙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ICO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난장판이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탈중앙화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은 어디선가 중심을 잡아줘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부가 안 하잖아요. 계속 맨날 미루고 있잖아요. 거래소라도 해야겠죠. 거래소에 상장이 되거나 거래소에서 IO 하면은 올해 ICO 중에서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이 지금 7%인가 밖에 안 돼요. 상장조차 못해서 투자가들이 손해를 보면서 엑시도 못한다는 거 그냥 빵원되고 소멸된다는 뜻이거든요. 거래소 IO를 통하면 그래도 그게 개런티가 되잖아요. 공정성도 많이 생기고 어디선가 그래도 좀 중앙을 잡아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IO보다는 지금 IO 이상으로 뭔가 어디서 이제 국가적으로 뭔가 이걸 잡아주지 않는 한 더 좋은 대안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일단은 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요. 이 메이저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IO가 아닌 이상 기존의 ICO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IEO든 ICO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코인의 본질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금 조달을 어떤 형식으로 하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코인을 만들어서 일단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코인의 가치가 미래 장기적인 투자자의 경우에 벤처 캐피탈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코인의 본질에 집중하는 부분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코인이 어떻게 자금을 모을 것인가 또는 또 어떤 식으로 유통을 시킬 것인가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훌륭한 코인, 어떤 프로젝트에 더 집중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엑시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거래소가 필요한 것이고 어찌 보면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그 코인 시장이 활성화된 이런 논의들이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투자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얼만큼 큰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뭐 미지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ICO, IEO 시장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대표님부터. 네, 제가 먼저. 네. 그 아까 전문가 투자자 말씀하시는 네. 부분도 부연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이런 제도나 이런 규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때 의견을 가장 내기 어려운 대상이 바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 집단화되어 있는 사업자나 또는 거래소 어떤 분명한 목적 사업이 있는 분들은 자기 기준에 맞는 유리한 어떤 기준들을 마련하게 되는데 항상 소외되는 경우는 일반 투자자나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표준 관계에서 항상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ICO, IEO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하자면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시장의 모델을 많이 닮아갈 것이다.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 중에서 하나는 내재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증권형 코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러한 제도 전체를 볼 때 보다 더 공평하고 게임의 규칙이 개인 투자자들이 쉽고 마음 놓고 믿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점차 발전해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점차로 우리가 이미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배웠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닮아갈 것이다. 그러나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가상화폐 시장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쉽지만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99% ICO는 망한다, 대안은? 이라는 주제로 토크를 벌여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그리고 코인 즐겨찾기에 반영했으면 좋겠는 부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열심히 읽어보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대표님부터. 네. 그 ICO, IEO 관련된 많은 변화들을 목격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 얼마만큼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참여자들이 노력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힘써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협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블록체인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우리 인간 세상의 각 분야에 블록체인이 접목될 거는 당연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버블이 꺼져서 정상적인 그 시장 초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드는 가이드라인 같은 걸 잘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펑키님도 부탁드려요. 네, IO는 어떻게 보면 ICO에 어떻게 보면 진화된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은 그래도 기존 방식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 그런 투자 그런 그 인프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일단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코인 즐겨찾기 첫 방송이라 좀 긴장도 하긴 했는데요. 우리 아까 대기실에서 연습했던 거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코인 즐겨찾기. 다음 주에 봬요.